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9일 오후 4시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에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정오부터 차단한다 해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남북 사이의 통신 연락선, 그리고 군대 사이의 동서해 통신 연락선, 그리고 남북 통신 시험 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이른바 핫라인 등을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2018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 이로써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기극이냐? 4.27 판문점 선언 사기극이죠. 비핵화 사기극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해가면서 욕설을 끌어붙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김명철과 함께 남한에 대한 공작 사업을 총괄하면서 앞으로는 대남 사업은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적 사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 체제를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적을 파멸시키는 공작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은 빨리 폐기했던 주적 개념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즉, 국군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은 김여정,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이다 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무장해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중앙통신이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그 뒤에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최고 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또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저기서 화가 난 게 김여정이가 치고 나오는 게 이른바 최고 존엄 김정은을 모욕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북한 대북 전단에서 김정은 최고 존엄을 비판하니까 이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김여정이가 앞장서고 있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여정이가 왜 이렇게 가장 앞장서서 험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오빠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이가 2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언론은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중태설 속에서 행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김여정이가 앞으로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가 되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김정은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 기사를 읽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김정은의 후계자는 김여정이 아니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11살짜리 아들입니다. 아직도 후계자 걱정하기에는 김정은은 30대 중반 너무 젊어요. 근데 벌써 한국에서 동생이 후계자로 거론된다? 이러면은 위협을 받죠. 이 권력에는 피부치가 필요 없습니다. 부자 간에도 서로 죽이고 형제 간에 죽이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김정은이 보기에는. 김여정은 후계자를 관리하는, 후계자를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김여정은 절대로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데 세계 언론이 후계자라고 하니까 더구나 아직도 팔팔 살아있는데 유고 상태를 예정을 해가지고 김여정이 후계자다. 바로 이것을 의식한 김여정이가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오빠에게 나는 오로지 충성을 다한다. 딴 생각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한 대응 방안을 내어놓은 면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장성택가 좋은 예입니다. 장성택에 대해서 황장엽 선생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장승택이가 그래도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갈 사람이다. 김정일 다음에는 장승택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장승택이가 말하자면은 교육으로 보내졌습니다. 일종의 재교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무대에서 잠시 사라졌던 적이 김정일 때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왜 장승택을 처형했느냐 하면은 계속 장승택이가 실력자고 김정은은 허수아비다. 장승택이가 고르바초프식으로 후르쇼프식으로 북한 체제를 개혁 개방 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하는 기사가 외국에서 많이 보도되었을 것이고 보도되었고 그것을 잘 따듬어서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면은 김정은이가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시기 질투심 안 느낄까요? 이게 김정은이 장승택을 처형하는 심리적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면은 요사이 김여정이가 요렇게 나오는 것도 불안 때문에 더 심한 말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최고 존엄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한 사람이죠. 역대 정권 다 합쳐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데 북한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건데, 세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존엄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최고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래서 북한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수령을 옹위하는, 결사 옹위하는 총폭탄이다.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는 자폭하는 폭탄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최고 존엄 문제로 항상 남북한이 티격태격 하는데 2013년 10월 8일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길재 씨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인데 북한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욕보인다 해가지고 도에 넘는 욕설을 퍼부으니까 당시에 통일부가 짤막한 논평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문재인의 통일부와 박근혜의 통일부가 얼마나 다르냐를 요거 하나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비방이 도를 넘고 있음. 허황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진 않지만 한 가지만은 꼭 지적하고자 함. 북한에 단 한 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음.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함. 자극적인 언행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잡초할 뿐이라는 점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임. 어떻습니까? 명문입니다. 북한에 한 명의 존엄이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이 존엄이다. 5천만 국민이 다 존엄한 존재다. 요 아주 명언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미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헌법 10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입니다. 즉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 5천만이 집합 개념으로서 존엄한 존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존엄한 존재고 북한은 오직 수령 한 사람만 존엄한 존재다. 그 차이를 이렇게 명문으로 딱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의 통일부는 영원히 살아 있었고, 지금의 이 통일부는 김여정 심부름꾼 하기에 허겁지겁 하는데,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굽히니까 한 번 더 밟아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비참한 문재인의 통일부와 자존심을 지켰던 박근혜의 통일부의 차이는 뭘 말하느냐.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니까 사회주의 독재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졌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정권과 그것을 포기한 정권이 독재자 앞에서 보여주는 아주 대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김정은 최고 존엄 앞에서 벌벌 기는 문재인의 통일부와 김정은을 아주 조롱하는 박근혜의 통일부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합니다. 그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 대북 정책이 잘하는 겁니까? 모든 국민은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